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톱 뉴스는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마침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전체가 투입됐다가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삼성 수사로 옮겨간 것입니다.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수사를 준비해오다가 조금 전에 삼성물산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안은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주요 계열사인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밝혀내고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검찰도 연결하겠습니다. 검찰이 삼성물산 본사와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1차 압수수색 뒤 석 달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규모가 분식 회계로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때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분식과 합병에 개입한 것으로 볼 단서를 찾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계획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최근 진행된 증선위와의 소송 등에서 당시 주주이던 미국 회사가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커져 회계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검찰이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을 한 뒤에 검찰이 작년 12월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걸 보면 뭐랄까요, 수사에 어떤 변곡점이 생긴 걸까요? 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그리고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4곳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와 또 회계 자료 등을 토대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해왔는데요. 석 달 만이죠. 법원이 다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내준 겁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상당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법원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사실 그 자체가 눈에 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검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래전략실 그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데 취재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분식회계 당시 그룹의 경영 전략을 짜고 또 총괄하던 미래전략실 근무자들의 사무실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1차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미래전략실이 분식과 합병에 직접 개입한 걸로 보이는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또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법원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룹 차원의 계획 등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검찰의 얘기 하나하나를 쉽게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룹 차원의 문제다. 이것도 그러면 결국 경영을 하는 경영진, 그러니까 가장 윗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으로 다뤄졌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2015년을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게 큰 이슈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도 이 합병 때문에 뇌물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부풀리기 의혹은 이 부회장의 합병을 통한 경영권, 그러니까 이 그룹 차원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승계 등과 관련한 당시 합병 사건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한민영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압수수색이 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 잠시 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입니다. 당시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김기식 원장이 재임하던 때였죠. 이후에 증선위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또 6개월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한 달도 못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 나온 다음 날 김 전 원장은 특정 개인의 거취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김기식 전 원장을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 전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 전 원장의 퇴임으로 이것이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다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에 금감원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고요. 예. 제가 1년여 끌어온 사건을 원칙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는 저는 이 사안을 흔들기가 어렵다고 봤고요. 예. 솔직히 제가 페북에 몇 차례 글을 올린 것은 이 사건 처리를 흔들려는 측한테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흔들려는 세력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사건 조사 내용이나 그 결정까지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은 그래도 제가 공직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사건이 원칙에 따라 지금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이 뭐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아마 그걸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예. 결국은 수사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식회계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밝히는 것이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는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의 금종중 그 전략팀 사장을 포함해서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관여 여부를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아마 검찰의 최종 수사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래전략실이 수사 대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검찰이 이 가장 뜨거운 문제, 다시 말하면 승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서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그 의도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가치를 부풀리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있으면서 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혐의의 내용이지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분식회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승계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아마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로 만일에 혐의가 입증이 되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재판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영승계 현안은 없었고 청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게 분식회계 문제가 입증이 되면 경영승계에 매우 폐활적인 현안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분식회계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묵인되고 또 바이오로직스가 이 특혜 상장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 상장 과정에서 이 청탁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무혐의를 했던 무죄를 선고했던 어떤 중요한 논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어떤 상고심에도 예.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문제를 집중 조사한 바 있던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검찰이 삼성그룹을 다시 겨냥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들이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선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늦게부터 착수한 압수수색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석 달을 준비한 끝에 본격적인 수사의 포문을 연 셈인데요. 한민영 기자를 잠깐만 좀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압수수색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압수수색 영장은 오후 5시쯤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이 늦게 나오면서 그 시작도 늦춰진 만큼 삼성물산과 삼성 SDS 데이터센터 등 10곳 정도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확보할 자료도 많아가지고 이번 작업은 오늘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른 얘기는 저희가 일부 첫 소식에서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재차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사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간다라는 것이 검찰의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느냐 이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경영권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예. 이 몸값이 올라간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 지배력 강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영 기자를 잠깐 좀 연결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